빌보드 기자 BTS는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 방탄소년단이 세상을 얻은 것인가, 세상이 방탄소년단을 원한 것인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스포츠 경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콘서트 중북미 투어를 쫓았다. 지난달 28일에서 29일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티켓 예매부터 전쟁이었다. 극역정의 현장에서 열정으로 가득 찬 아미를 비롯한 팬들을 직접 만났다. 6일엔 한국 가수 최철호, 뉴욕시티 필드에서 벌인 콘서트를 참관했다. 이번 취재 중 뉴욕 맨해튼의 한류 성지로 꼽히는 포인트와 수많은 팬들, 빌보드지 기자 인터뷰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방탄소년단의 세계 공략을 취재했다. 그 300시간의 기록하기자 BTS 신드롬 현장을 가다를 연재한다. 6. 빌보드 칼럼니스트가 말하는 방탄소년단 이들은 마치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와 같다. 내가 아는 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나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과를 낸 적은 없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라는 성과를 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시작된 이들의 존재는 투어 콘서트를 벌여야 할 정도의 인기로 옮겨 붙었다. 이렇기에 미국 내 인기는 이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신기한 일이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들의 인상 비평과는 달리 음악업계 종사자들은 이들을 분석하고 구조 비평하느라 여념이 없다. 여느 K-팝 그룹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던 방탄소년단이 상상치 못하는 성과를 내자 그들의 예리한 시선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포츠 경향이 뉴욕 맨하탄에서 만난 빌보드의 K-팝 전문 칼럼니스트 타마 허먼은 이를 미국 내 팝계의 현실과 방탄소년단의 특징을 엮어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가능성은 예측이 쉽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언어 문제나 SNS 스타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냈다. 이하 그와 나눈 일문일답. 자신을 소개해달라. 빌보드에서 K-팝 칼럼을 쓰고 있다. 5년 정도 됐으며 빌보드를 비롯해 포브스, NBC 뉴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MTV 등에 기고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현지 인기는 어떠한가? 방탄소년단은 실제로 진짜 유명하다. 미국 안에서도 수백만의 팬을 갖고 있다. 과거 저스틴 비버나 원디렉션 등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팬이 됐다. 모두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 관련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안다. 이들은 마치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 같다. 내가 아는 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영어를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이런 성과를 올린 사람은 없다. 비틀즈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땐 그저 소녀들이 좋아하는 밴드였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그들을 알고 좋아한다. 음악을 잘 모르는 현지인들도 방탄소년단을 알고 있나?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도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TV를 정기적으로 본다면 그들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나등에 출연했다. 주시청층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활약은 계층이 다른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와야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최근 유엔 연설은 음악은 모르지만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방탄소년단 인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 음악계에서 원디렉션의 명성은 무너지고 있고 저스틴 비버의 커리어는 제자리다. 방탄소년단은 이 시기에 미국에 소개됐고 꾸준히 미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도 데뷔 당시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도 미국을 꾸준히 방문했고 힙합에 기반한 노래를 했으며 신생 소속사를 성공으로 이끈 팀이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일반적인 K-팝 팀들은 현실감을 주지 않지만 방탄소년단은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과 투쟁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K-팝은 2009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는 사랑 이야기나 슬픔, 우정 등 감정에 집중했다. 방탄소년단은 맹렬한 기세로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SNS를 통해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미국 내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일반적인 반응은 나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봤어. 팬들이 왜 저렇게 많은 거야? 왜 저 상을 탔을까? 아마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을 제대로 본 후에 단지 보이밴드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없었다. 아직 그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았다.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궁금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 시작 단계다. K-팝이 미국의 대중음악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음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팝씬은 최근 없어지고 있다. 많은 부분이 힙합과 EDM으로 기울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없다. K-팝은 대신에 힙합과 팝 그리고 록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실험적인 느낌도 든다. 일본 음악의 경우는 해외의 뮤직비디오가 상영되지 않는 등 별로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런 점이 K-팝과의 차이다. 하지만 K-팝은 스페인 음악과 비교하면 입지가 좁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K-팝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K-팝은 주류로 가고 있다. 스페인 음악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지난해 데스파시토가 보여줬다. 가능성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나중에 10곡의 K-팝 노래가
빌보드에 오를 수도 있다. 결국 성과는 추진력에 달려있다. 결국 언어가 문제다. 미국에서 한국어가 모국어인 청중이 적고 방탄소년단은 미국 인터뷰에서 영어 실력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은 중요한 문제다. 방송을 할 때 통역이 없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나? 이것이 빌보드 1위에 대한 문제라면 잘 모르겠다. 결국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지표가 차트는 아니다. 차트는 중요한 척도지만 예술성과는 별개다. 아직 방탄소년단이 소셜미디어 부문 외에는 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대중에게 예술성을 인식시키는 지점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다. 나중에 정말 그래미 같은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최고 신인 아티스트상을 받는다면 정말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팬들이 유튜버는 아니다. K-팝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K-팝은 산업적으로 성취를 얻었고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려는 시도와 함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K-팝 산업은 위에서 팀을 만드는 전통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투쟁도 필요하다. K-팝이 미국에 통하기 위해서는 왜 남자 아이돌은 있고 솔로는 없는가라는 사람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과거처럼 회사가 모든 기획과 시도를 하면서 가수의 활동을 주도하기만 하고 가수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팀들이 늘지 않으면 K-팝 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